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134쪽에 테마 63번 회계 변경 나가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입니다. 변경은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요. 볼까요? 자, 변경은 두 가지가 있죠. 바꾸는 건데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 정책의 변경, 교재 보시죠. 자, 이 변경을 언제 허용해 주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뭐 한대요? 요구해요. 기준이 까라면 까는 거고요. 기준이 변경하라면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야기시킨다면 그때는 바꾸래요. 됐나요? 오케이. 얘네 둘은 밑바꿔주는 문장으로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의 예를 보시면, 자,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 여러분,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도 인정하고 가중평균법도 인정하죠.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됐다. 그죠? 또는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로 왔다 갔다 했다면 얘네들은 무슨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두 가지 추천해 주세요. 첫 번째,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또는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그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실질이 다른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의 변경은 갭이라고 하죠. GAAP라고 하나요? 갭에서 갭으로. 그죠? 갭은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바꿨다.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넌갭이죠? 넌갭.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변경됐다. 이것은 변경이에요? 오류예요? 오류를 뭐 한 거예요? 오류를 수정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오류 수정. 넌갭.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기준에 2배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바꾼 것은 무슨 해당이다? 오류 수정이다. 라고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변경 나왔나요? 추정의 변경 나왔나요? 추정의 변경. 그러면 추정의 변경은 추정값을 바꾸는 거니까, 그죠? 추정값을 바꾸는 거니까 예측했던 거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추정을 해봤더니 뭐예요? 옛날하고 달라지더라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가상각. 그죠? 5년에서 3년으로 재추정했다.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추정값이죠. 팩트예요, 추정이에요. 추정값이에요. 매 보고기간 말에 재추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추정의 변경은 5가지 나왔나요?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가능성 추정. 그죠? 손실 충당금을 추정하는 거. 이것도 팩트의 추정이에요. 추정. 두 번째, 재고자산의 진보화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추정치의 변경. 또는
3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추정의 변경 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4번이 중요하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 소비 형태 즉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이 바뀐 것은 무슨 변경? 죄다 추정의 변경. 5번째 품질 보증 의무에 대한 추정치 변경도 추정의 변경으로 갑니다. 그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추정 이것도 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변경의 유형 볼까요? 밑에 보시면 두 개도 체크해 놓으세요. 자, 추정의 변경은 뭐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상황,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중요하죠? 두 번째, 측정 기준의 변경은 여러분 측정 기준을 바꾼다는 건 뭔 소리예요? 원가로 측정할래? 아니면 시가로 평가할래? 그죠? 원가로 측정하던 것을 공정가치로 바꾼다. 이것은 추정이에요? 정책이에요? 정책. 그죠? 체크하세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뭐라고요? 정책의 변경이다. 또한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경우에는 뭘로 봐요? 뭘로 갈까요? 추정의 변경. 아주 간단한 거 뭘로 봐요? 추정. 정책인지 추정인지 애매아리까리하다면 뭘로 봐요? 추정의 변경도 우리 시험에 기출된 문제니까 변경의 유형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쪽 갑니다. 따끈따끈하죠? 오케이. 자,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1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시도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했다. 팩트의 추정이에요. 추정. 그죠? 추정치를 바꾸는 죄다 추정치 값이죠. 그죠? 2번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뭐예요? 추정. 굿.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예법으로 바꾸는 것도 뭐예요? 추정. 오케이. 네 번째,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적립 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 추정. 그죠? 다섯 번째,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정책. 오케이.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노랑 형광펜 있잖아요. 아니, 이제 색연필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까요? 아직 오류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계 변경 및 오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죠. 자, 1번 과거의 합리적 추정 이후에 새로운 정보 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 수정이다. 오류성이 아니다. 오류성이 아니에요. 아셨죠? 오류성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추정. 자치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상황,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얘는 새로운 정보 추가 줄치세요. 새로운 정보 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성이 아니다. 2번 거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OX. X. 그죠? 맞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실질이 다른 거래가 생긴 거예요. 생판 새로 도입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예?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무슨 변경? 정책의 변경. 역시 우리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뭘로 봐요? 추정.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감가상각 자산 내용연수가 변경된 것은 그 변경 효과는 뭘로 처리해요?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전진법. 이따 다시 보겠지만 추정의 변경은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묻지 마. 지금부터 전진적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전진법. 됐나요? 오케이.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아셨죠? 이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테마 64 보면 회계 변경 및 오류성이 다시 나오죠. 자, 변경의 회계 처리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일단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소급법. 일단 원칙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못하겠지? 그럼 할 수 있을 때부터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전진법.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죠? 전진법을 처리해요. 즉 누적 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전진법. 예외적으로 전진법으로 처리해요. 이거죠. 그죠? 오케이. 이게 되겠습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소급법 적용합니다. 일단 소급법으로 적용해요. 근데 못하겠니? 그럼 할 수 있을 때부터 해. 그래서 예외적으로 전진법으로 처리해요. 되겠고요. 두 번째, 추정의 변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세요. 전진법. 그죠? 과거는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전진 적용이에요. 그리고 해당 사항은 예외가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밑에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나와 있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무슨 변경? 죄다 추정값이죠. 그래서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은 뭐예요? 전진법. 오른쪽 별표 보세요. 거기 나왔네요. 매년도마다 재검토, 변경 시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줄쳐요. 전진법. 이렇게 노란 색연필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 추정의 변경 시 감가상각 계산. 얘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정의 변경은 뭐예요?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새 출발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 전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주어졌고요. 그리고 변경 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전진 적용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용서해 줄게요. 그래서 변경 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류성. 자, 중요하지 않는데 사이드겠지만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한다,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하지 않는다. 그죠? 예? 됐죠? 오케이. 두 번째, 우발 상황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돼요? 오류를 수정해요. 그럼 얘는 소급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소급 적용. 됐나요? 두 번째,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발 부채, 우발 자산, 손익으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뭐예요? 오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추정의 변경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번 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경 전이고요. 여기는 변경 후가 되겠죠. 자,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는 취득원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이렇게 판때기를 깔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한국은 X년도 1월 1일에 건물을 얼마에 샀나요? 취득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그죠? 잔존가치는 2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케이. 내용연수는 몇 년? 8년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런데 X4년도 1월 1일 날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해 이거죠. 기준에서 까래요. 또는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적용한다면 바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정해법으로 사용하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내용연수가 총 몇 년이었냐면 8년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3년 동안에 무슨 법으로 사용해 왔나요? 무슨 법으로 사용했나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했습니다. 돼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용서해 줄게요.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감가상각 해볼까요? 3년 동안.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80. 80만 원 나누기 8년이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 10만 원. 맞나요? 연간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죠. 몇 년 지났나요? 3년.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상각했으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요. 인정해 줄게 이거죠. 그러면 100만 원, 3만 원, 30만 원 생각했으니까 새로운 장부는 얼마 될까요? 70만 원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잔존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잔존가치는 얼마로 추정됐나요? 4만 원 되겠죠. 그죠? 20만 원이었었는데 새로운 잔존가치는 4만으로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또 변경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총 몇 년에서 총 8년에서 몇 년 지났나요? 3년 지났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그죠? 5년 동안에 무슨 합계법으로 바꾸래요? 연수합계법으로 바꿔봐 이거죠. 접수됐어요?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자, 요거 감가상각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기가 해주겠죠. 자, 70만 원 빼기 잔존가치 4만 원 곱하기 너무 쉽다. 내용연수 15분의 연수합계법이니까 5의 합계가 얼마예요? 15. 15분의 5. 5 떨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15분의 5 떨고. 그죠? 그 다음 연도는 15분의 5 떨고. 그 다음에 15분의 4 떨고. 3 떨고 2 떨고 2 떨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70만 원 빼기 잔존가치 4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15분의 5. 이해됐나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감가상각비는 22만 원 이렇게 해서 겁니다 라고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 또 역시 우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꿔볼까요?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한국은 X년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 취득원가 5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만 원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X2년도 초 몇 년 만에 변경돼요? 1년 사용하고 내용연수도 변경되고요. 잔존가치를 변경해요. 동시에 감가상각 방법도 정해법으로 변경하고요. 이때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스캔이 돼야 돼요. 5초 만에 또는 10초 만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캔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문제인지 버릴 문제인지는 읽어가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느낌 팍 받았나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에 샀어요. 굿. 쓰면서 바로 해야 돼요. 잔존가치는 5만 원인가요? 네.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오케이. 찍었고요. 그런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했으니까 취득원가 50에서 잔존가치 5만 원 빼고요. 5년이니까 15분의 뭐가 되죠? 5. 그죠? 15분의 5. 그러면 얼마? 15만 원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부맥은 50에서 15만 원 상각했으니까 얼마? 새로운 장부맥은 35만 원 남았죠.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잔존 가치는 얼마로 변경됐나요? 2만 원. 잔존 가치는 2만 원으로 재추정됐고요. 잔존 내용연수가
잔존 내용 연수가 보세요.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했나요? 3년. 됐나요? 잔존 내용 연수는 3년 남았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이 단축된 거예요? 1년. 그죠? 1년 단축된 거죠. 이게 돼요? 왜요? 총 내용 연수가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났거든요. 1년 동안 연수학교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내용 연수를 추정해 봤더니 앞으로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 남았다는 얘기예요? 3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년 단축됐나요? 몇 년 단축됐나요? 3년 이렇게 몇 년 단축됐어요? 1년 단축됐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라고 했으니까 35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33만 원. 33만 원 나누기 3년이면 감가상각비는 얼마? 11만 원. 이렇게 답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자, X2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11만 원 되겠고요. 자, 또 뭘 물어볼까요? X2년도 말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장부 금액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장부 금액.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5만 원에서 얼마 상각했어요? 11만 원 상각했으니까 얼마? 24만 원이 남아 있겠죠.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24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X2년도 말에 25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X2년도 말에 25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고 이렇게 변경 후에 1년 사용하다가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 만 원이 이익이 되겠죠. 만 원 이익 이렇게. 이해돼요? 볼까요? 다시. 35만 원에 사서요. 2만 원 빼고 3년이니까 11만 원. 시험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11만 원. 또는 X2년도 말에 장부는 얼마? 35에서 11만 원 상각했으니까 장부는 24만 원. 또는 X2년도 말에 이 자동차를 25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을 물어볼 수 있겠죠. 얘가 우리 시험 21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자, 잔존 내용 연수가 주어지면 갖다 박으면 돼요. 몇 년? 3년. 잔여 내용 연수가 3년으로 재추정됐다. 그러면 3년 박으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총 내용 연수는 4년. 총 내용 연수는 몇 년? 4년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몇 년 박아야 될까요? 똑같이 3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잔존 내용 연수로 나오면 갖다가 픽스 시키면 돼요.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가 붙이면 되고요. 그런데 시험에 여기 문제에서 총 내용 연수는 4년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3년 똑같죠. 같은 얘기예요. 왜요? 총 내용 연수가 5년이었거든요. 5년. 그런데 그죠? 1년 사용하고 이때 재추정해 봤더니 총 내용 연수는 몇 년이래요? 4년. 총 내용 연수는 4년이래요. 그죠? 총 내용 연수가 4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년이 단축된 거예요? 1년. 그죠? 1년이 단축된 거예요. 그죠? 1년이 단축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로 주어졌는지 총 내용 연수로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관건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는 얼마? 11만 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자, 138쪽에 보면 이제 오류 수정입니다. 자, 오류를 수정해요.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떤 오류를 출제자가 주어질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오류를 주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류 수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는 두 가지가 있죠.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오류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비자동 조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자동이 많이 나오겠어요? 시험은 자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동은 뭐예요? 자, 이 회계기간이 경과하면 오류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오류를 뭐라고 그래요? 자동이죠. 그죠? 1년이 지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이 돼요. 그죠? 즉 수정 붕괴하지를 않더라도 1년 꾹 참으면 돼요. 1년 꾹 참으면 돼요. 1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1년 동안 못 본 척하면 돼요. 그러면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이 돼요. 이게 자동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동인데, 자, 거기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가, 그죠? 오류가 발생한 연도, 단기라고 나왔고요. 오류가 발생한 다음 연도, 차기. 그럼 볼까요? 자, 이제 먼저 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과대가 돼요. 단기에 오류가 단기의 이익이 과대가 돼요. 그러면 다음 연도 가보면 단기 순이익이 뭐가 돼요? 과소. 그죠? 이 회계기간이에요. 여기가 X1년, X2년. 단기 순이익이 여기가 1,000원이 과대가 돼요. X1년도 단기 순이익이 뭐예요? 1,000원이 과대가 되면 X2년도는 지가 자동적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1,000원이 과대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다음 연도. 요건 단기. 여기는 차기. 이익이 1,000원이 과대가 생기면 다음 연도 이익은 뭐가 돼요? 1,000원이 과소. 자동으로 과대. 그러면 여기는 과소 들어와요. 됐나요? 그래서 1년만 못 본 척하면 지가 알아서 과대가 되면 그 다음 연도는 뭐가 돼요? 과소가 되죠. 그러면 이 회계기간의 영향은 어때요? 이익여금으로 볼 때는 이익여금은 영향이 있나요? 없나?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익여금은 영향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1번인데, 그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과소가 되면 여기는 과대. 그런 내용이 지금 실어져 있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말 재고자산의 오류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자, 포맷은 어떻게 돼요? 기말이 과대가 돼요. 기말이 과대가 되면, 그죠? 누가 독박 써요? 매출원가가 독박을 쓰겠죠. 기말이 과대면 매출원가 과소. 이익은 뭐가 돼요? 과대. 반대로 기초는요. 기초가 과대되면 매출원가도 뭐예요? 과대. 그래서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 기말이 과대되면 매출원가는 과소. 매출원가가 독박 써 이거고요. 기초와 매출원가는 비례. 기초가 크면 매출원가도 크다. 이익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오류의 영향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판때기를 보면 어렵고요. 그림을 통해서 잠깐 한번 다 배웠겠지만, 자, 확인 사살합니다. 자, 여기는 X1년도가 되겠고 여기는 X2년도. 여기는 단기라고 할게요. 단기. 다음 연도를 뭐라고 그러냐? 차기라고 하겠죠. 자, 이런 판때기를 깔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뭘 박아요? 기초를 들어가겠고요. 단기 순 매입액으로 보고하겠죠. 그리고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고 안 팔린 놈은 뭐가 될까요? 기말 재고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돼요? 자, 차기 연도도 여기가 기초가 되겠고 여기도 매입이 되겠고 판매된 건 매출원가가 되겠고 남아있는 건 뭐가 될까요? 기말. 여러분, 어제 기말은 잘 보세요. 어제 기말은 오늘의 뭐예요? 오늘의 기말은
어제 기말은 오늘의 뭐가 돼요? 기초. 그죠? 어제 기말은 오늘의 기초. X년도 기말은 X년도 기초하고 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단기에 기초와 매입은 정상입니다. 기초와 매입은 뭐라고요? 정상. 기초와 매입은 정상이에요. 얘는 제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에 기말이 과대됐어요. 하살표로 할게요. 기말이 과대돼요. 기말이 과대되면 누가 독박을 써요? 매출원가가 과소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다 어디서 했어요? 내 손 안에 회계원에서 다 했는데. 그죠? 자, 기말이 과대되면 누가 독박 써요? 매출원가가 과소가 되겠죠. 매출원가가 과소되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과대가 되겠죠. 원가가 작아져? 그러면 이익은 커지겠죠. 그래서 기말과 이익은 같은 방향이에요. 맞아요. 기말과 이익은 같은 방향.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져. 돼요? 새끼칩니다. 자, 이익이 과대되면 이 잉여금도 뭐가 될까요? 이 잉여금도 과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는 기말이 커지면, 기말이 과대가 되면, 기말이 과대가 되면 이익도 과대가 되고 잉여금도 과대로 갑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제 기말이 보세요. 오류가 딱 한 사건이 있어서요. 그러면 어제 기말은 오늘의 뭐가 되죠? 기초로 오겠죠. 맞아요? 어제 기말은 오늘의 기초. 어제 기말은 오늘의 기초로 오겠죠. 오케이, 일로 갑니다. 그림 잘 그릴게요. 어제 기말은 오늘의 기초야 이거죠. 기말이 과대가 되면 기초도 뭐가 될까요? 과대가 되겠죠. 기초도 과대. 기초가 뭐가 돼요? 과대가 됩니다. 기초도 과대. 이해돼요? 오케이. 기말이 과대되면 오늘의 기초도 과대. 그러면 기초가 과대되면 매출원가. 얘는 영향이 없어요. 제대로고요. 기초가 과대되면 매출원가도 뭐가 된다?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와 매출원가. 기초와 매출원가는 어때요? 기말이 과대면 오늘의 기초도 과대. 기초가 과대면 매출원가도 과대로 뭐예요? 이어져요. 기초가 과대면 매출원가도 과대 이거죠. 결론. 같은 면은 뭐냐? 반대 방향이고요. 다른 면은 비례 방향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자, 매출원가가 과대되니까 순이익은 뭐가 될까요? 순이익은 과소가 되겠죠. 순이익은 과소야 이거죠. 순이익은 과소가 되겠죠. 결론. 여기는 보니까 한 년은 이익이 뭐가 됐어요? 과대가 됐고요. 한 년은 이익이 뭐가 됐어요? 과소가 됐으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그림 멋지네요. 여기가 이익이 과대야. 그러면 1년 동안 모른 척한다. 꾹 참으면 돼요. 못 본 척하면 있어. 못 본 척해. 못 본 척하면 이익이 자동적으로 반대로 돌아와요. 그죠? 수정 안 했거든요. 지가 알아서 1년 지나면 여기가 과대면 여기는 과소로 돌아와.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X2년도 이 잉여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잉여금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 즉 뭐예요? 영향이 없어요. 뭐라고요?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영향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는 이익이 과대가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 단기에는 이익여금이 뭐가 돼요?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과대됐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초가 과대, 매출원가도 과대니까 이익은 과소죠. 이익여금도 뭐가 돼? 과소.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는 이익이 뭐가 돼요? 순이익이 뭐가 되고 과대가 되고 여기는 순이익이 과소가 되니까 이 회계 기간이 경과하면 오류는 제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회계 기간에 걸치면 이때 이익여금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떨어져요. 그런 그림이 거기 나왔죠. 재고자산의 오류의 영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 판때기를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면 됐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본적 지출과 우리 회계정의들은 자산이익을 충족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적 지출. 그죠? 그 다음에 현상 유지라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오류의 영향. 뭐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어떻게 기출됐는지 기출 문제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자, 문제 1번. 자, X년도 기말 재고를 100원을 과대 계상했고 X2년도 기말 재고선을 2,000원을 과소 계상한 것을 X2년도 장부를 마감한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X2년도 당기순이익과 X2년도 30일에 기말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여기가 X1년도고요. 여기가 X2년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느냐면 기말이 오류인데 X1년도는 기말이 1,000원이 뭐가 돼요? 과대가 되죠. 그죠? 차기년도 X2년도는 기말이 2,000원이 뭐가 돼요? 2,000원이 과소가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는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겠지만 아직은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를 채울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1,000원이 과대고요. 여기가 2,000원 과소입니다. 먼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죠. 요건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기말이 과대가 되면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이 과대면 기말과 이익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는 1,000원이 뭐가 돼요? 기말이 과대되면 이익도 1,000원이 뭐가 된다? 과대가 되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동이에요. 모른 척한다. 1년 꾹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다음 연도는 이익이 뭐가 되느냐? 1,000원이 뭐가 될까요? 과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자동이에요. 여기는 한 년은 죄송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는 과대가 되면 다음 연도는 이익이 과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동이잖아요. 과대야! 여기는 과소야. 이렇게 돌아오겠죠.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죠. 여기는 그러면 얘는 오류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 거죠. 퉁퉁, 퉁퉁. 오케이? 자, 여기는 2,000원이 과소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기말이 과소면 이익도 과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죠? 여기가 3,000원이 과소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그대로 와요. 1,000원이 기말이 과대면 이익도 1,000원이 과대. 다음에는 반대로 가야죠. 그래야 자동이잖아요. 1,000원이 과소 이렇게 되겠고요. 요 내려올 때는 그대로 내려와요. 2,000원이 아니 기말이 과소면 같은 방향이니까 이익도 과소야. 그래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000원 과소를 찾으시면 돼요. 3,000원 과소를 찾으면 답은 4번밖에 없어.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을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익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볼까요? 자, 여기가 1,000원이 과대고 이익도 과대니까 이익여금도 여기는 1,000원이 과대입니다. 돼요? 1,000원이 기말이 과대면 이익도 과대, 잉여금도 과대. 여기는요, 영향 없어요. 왜요? 여기는 1,000원이 과대가 됐고 여기는 1,000원이 과소가 됐으니까 차기년도에 잉여금은 영향이 없어요. 여기잖아요. 1,000원이 과대가 됐고 다음 연도는 1,000원이 과소니까 퉁퉁 영향 없어요. X년도 오류 사건으로 인해서 차기년도에 잉여금은 영향 없고요.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X2년도 2,000원이 과소니까 이익도 2,000원이 과소니까 잉여금도 2,000원이 뭐가 된다? 과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무엇을 물어보면 이 잉여금을 물어보면 요 기말과
답은 같습니다. 기말과 같아져요. 기말이 과대면 잉여금도 1,000원이 과대. 여기는 2,000원이 과소니까 2,000원만큼 과소. 이렇게 잉여금을 물어보면 기말과 같다, 기말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문제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오류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오류만 볼게요. 또 감가상각비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데 어쨌든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 X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X 2년도 1월 1일 날 기계장치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50만 원을 지출했어요. X 2년도 1월 1일 날. 그런데 기계는 가로 안에 X 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한 거죠.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출했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내용연수가 연장돼요. 됐나요?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가치가 그죠? 올라간다. 집값은 올라가요. 어쨌든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즉 자산이익을 충족한대요. 그러나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X2년도에 단기 수익 미치는 영향은 것은 우리 시험 기출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옳고 거짓 이렇게 해볼게요. 옳고 거짓 이렇게. 우리 시험 2번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느냐?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 돼요. 오케이. 그러면 유형 기계장치라는 유형 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50.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형 기계장치는 어때요?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해야 되겠지. 그죠? 감가상각 이거죠. 감가상각 하셔야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아직 몰라요. 얼마를 잡아야 될지. 그죠? 이렇게. 에? 이건 좀 이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기계장치로 자산으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수선비,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류죠? 그죠? 자산 처리해야 돼. 즉, 뭘로 잡아야 돼요? 기계장치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때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첫 번째 순진한 생각. 자, 자산이 과소됐고 비용은 뭐가 됐어요? 과대됐죠. 비용이 과대됐으니까 단기순이익은 50만 원이 감소한다. 50만 원 감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터프한 사람이 그러죠. 야야야. 두 번째. 회계 좀 배우신 분들이 그러죠. 야, 이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내용연수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5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야? 그랬으니까 5년이야.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0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비용 1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인식해야 되는데 50만 원 잡았으니까 비용이 10만 원만 잡아야 되는데 50 잡았으니까 비용이 40만 원 과대야, 이익은 40만 원 감소야. 이건 두 번째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죠. 틀린 거예요. 왜요? 이 감가상각비 금액을 찾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었냐면 5년이었었어요. 그죠? 5년. 그러면 X1년도 1월 1일 취득을 했거든요. 취득은 X1년도 1일 날 취득했는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언제 지출했느냐? X2년도 1월 1일 날 X2년도 1월 1일 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얼마 지출했나요? 50. 1년 사용하고 요때 지출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 내용연수가 몇 년 남은 거예요? 4. 그러면 4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떨어야 돼요.
돼요? 그래서 50만 원을 5년으로 엠빵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취득은 1년, X1년도 1월 취득했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서 X2년도 1월 1일 날 지출했으니까 잔여 내용연수가 몇 년 남았다? 4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4년 동안 비용으로 야금야금 비용으로 인식해야지. 그래서 50만 원 나누기 5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4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 나누기 4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12만 5천 원. 대변에 감가상각유액 12만 5천 원. 이렇게 비용으로 잡아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비용은 12만 5천 원만 비용으로 야금야금 인식해야 되는데 50만 원 수선비 비용을 잡았으니까 비용이 37만 5천 원만큼 과대가 됐죠. 그죠? 비용 37만 5천 원만큼이 과대가 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37만 5천 원만큼 감소하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37만 5천 원입니다. 돼요? 만약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X3년도 초에 X3년도 1월 1일 날 50만 원이 지출했다면 그때는 내용연수가 몇 년 남은 거예요? 3으로 나눠야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해서 언제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지출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37만 5천 원만큼 감소한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